그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는요. 저희 회사가 한길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이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어쨌든 간에 둘 다 두 번에 걸쳐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두 번 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첫 번째 조사하고 두 번째 조사에서 그 격차가 좀 소폭이지만 좁혀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재명 후보를 다자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씀하신 유권자는 한 35.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윤 후보를 택한 유권자는 44.4%입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바뀐 8.5%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9%,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2%,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6%,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0.5%. 그다음에 재밌는 게 허경영 후보가 2.2%예요. 안철수 후보랑 동률입니다. 기타 후보 1.2%, 지지 후보 없다 8.8%, 잘 모름 무응답 1.4%입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건데 저희가 그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를 또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보다 이 후보는 2.9%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윤 후보는 0.2%포인트 하락했어요. 사실상 거의 그대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두 후보의 차이가 11.6%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 대인 8.5%포인트까지 좁혀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온 하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보통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ARS보다는 전화 면접원 조사가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왔는데 어저께는 딱 붙었다는 35대 36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오늘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엠브레인 퍼블릭 네네네. 4개사 한 거 보면은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좀 진정되는 기미로 좀 들어가는 거,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주식시장으로 말하면은요. 그런 반면에 이재명 후보 측은 아직 선대위 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허송세월 하다시피 했지만은 그래도 부자가 망해서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네네. 집권 여당으로서 저력을 조금씩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좀 보여요. 네.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서 후보한테 이게 좀 올마붙은 거지 후보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게 지지율이 앞서 있었던 건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약간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꾸준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격차가 사실 이번 이 여론조사에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오히려 윤석열이 좀 벌어진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유지할 게 당연하고 그 격차라는 것이 저는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지만은 좀 이게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선대위를 한 달 정도 출범시켰는데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역할이나 국민들께 매력을 끄는 활동을 못했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선거 110일보다 조금 더 안 남았는데 덜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여론조사 사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그 지난 보궐선거에 어떤 한 캠프에 있었던 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고착같이 나오면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움직일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지난 시간이 이런 식으로 가다 버리면 대세론이 굳어져 버리고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제 각인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ARS를 기계음을 들으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네. 사람 음성을 통해서 한 전화 면접은 또 그 이재명 후보가 더 나오고 이런 좀 차이도 있고
이게 질문 항목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라든지 보기를 어떻게 두느냐라든지 또 뭐 누구를 먼저 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좀 지나긴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믿느냐는 또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64%가 믿지 않는다. 네. 그래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후보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60%나 달했어요. 그런 반면에 자기는 영향을 안 받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상대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또 줄 거라는 응답도 70%란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제3자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3자 효과는 나는 별로지만 상대한테는 영향을 미칠 거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진영으로 결집한다는 거예요. 진영으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진영 싸움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벌어지는 이번 선거판이 될 거라 그러는데 여하튼 조금 더 한 2, 3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아마 2, 3주 안에도 이런 흐름이 어떤 큰 변화가 없다면은 자칫하면 이게 대선까지 굳어질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수구레님 수고 많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좀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예.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윤 후보 지지자들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결집이 됐어요. 예를 들면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져보면 거의 한 80%, 70% 정도로 결집이 돼 있고 뭐 지지 기반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지지율을 보이는데 반면에 이 후보 측을 보면은 뭐 호남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치고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윤 후보와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나요. 이거는 결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경선 과정의 후유증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호불호에 갈린 결과라고 보고 저는 근데 이번에 샤이 진보도 좀 존재한다고 봐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샤이 하면은 보수층에게만 샤이 보수. 근데 샤이 얘기하는 데가 다치던데. 샤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뭐 진 것도 많은 사실인데 샤이 진보도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더 수월해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샤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결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떤 지역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선판에서 보면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데가 보면은 수도권, 서울, 구체적으로 서울, 호남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보면은 그 사회 여론 연구소 12일에서 13일 날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31 정확히는 30.9%고요. 윤석열이 52.5니까 무려 20%포인트 가량 차이가 네. 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면 서울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냐가 상당한 선거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그게 좋지 않은 조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호남의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자주 연락을 하는데 호남도 최근에 보시면 알지만은 여론 지지율이 많이 나올 때는 국민의힘 20까지 나오고요. 아니면 15% 중후반을 형성한단 말이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10% 될 때 됐죠. 10% 됐던가요? 넘겼습니다. 이명박 때가 못 8인가 넘겼어요. 9가 네. 됐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예. 넘겼어요. 그래도 아마 10%도 거의 뭐 네. 위에일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정도라는 것은 2배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표만 놓고 볼 때도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뭔가 좀 획기적으로 선거 선대위도 좀 개편을 하고 이런 흔히 우리가 뭐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정말 특단의 어떤 강구하지 않으면은 불안한. 네. 저희가 이번 여론조사를 하면서 두 가지 재밌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누가 경제 대통령으로 적합하냐고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 통합 대통령으로 적합하냐고 물어봤는데 경제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물어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35.6%, 윤석열 후보가 38.6%고요. 뭐 3%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 내입니다. 통합 대통령으로 적합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후보 42.9%예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지율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이제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그 경제 대통령에 적합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이 있잖아요. 행정 경험이 있고 사실 행정이라는 게 뭐 경제하고 불가분의 분야이기도 하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지사는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일은 잘한다는 지금 이미지가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지도가 이 측면에서 더 높게 나온 거 아닐까.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사 할 때도 그랬고 계속 전국적으로 이슈화 시켰던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 관련된 공약들이 많잖아요. 네. 기본소득 시리즈가 이제 대표적이고 재난지원금 최근에 이제 했다가 어제 거둬들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나왔고 그게 어떤 정책으로 실현이 되고 했던 것들을 보면 한 80% 이상의 경제 관련 이슈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경제만큼은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잘할 거다 이런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